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전자문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종이 서류를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받은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프린트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서에 바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만들어서 찍고 스마트폰 상에서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까지의 전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NS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나 문서를 받았을 경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프린터는 HP, 삼성, 캐논, 앱손, 브라더 이런 프린터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HP 프린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HP 프린터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HP 인쇄 서비스 플러그인이라고 나오죠. 이런 거나 또는 삼성 모바일 프린트라든지 이런 앱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설치 방법은 프린터 제조사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서류나 문서가 있을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인쇄라고 나오게 됩니다.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연결된 소리가 나게 되고요. 프린트 버튼 누르면 바로 프린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PC로 옮기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프린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서를 종이로 받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스캔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 앱들을 이용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앱 실행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비추게 되면 적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면 나오는 여기 장면별 최적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다른 앱 이용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장면별 최적 촬영 키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테두리가 나오고 눌러서 스캔이라고 나오죠. 내가 찍으려고 하는 문서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눌러서 스캔해 볼게요. 그러면 문서 내 귀퉁이에 이렇게 포인트 점들이 생기죠. 이걸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여기와 여기까지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들을 잡아당겨서 정확한 사이즈의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 갤러리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캔한 문서가 나오게 되죠.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저장이 돼서 나오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문서를 스캔을 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왔다 하시면 여기서 밝기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밝기 조정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 눌러주시면 여기 밝기 조정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밝기를 좀 올려주시면 전체적인 밝기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둡게 찍힌 사진은 밝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고 흐릿하게 나왔다 할 경우에는 여기는 대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비는 하얀색과 까만색이 반씩 나뉘어져 있죠.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대비 값을 올려주시면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낮추면 흐릿하게 나오고요. 올리면 선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저장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한 문서를 스캔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서를 디지털화 시켜줄 수가 있겠죠. 뒤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지금 이것은 장면별 최적 촬영으로 문서를 찍은 겁니다. 요거 보시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지금 문서 스캔한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문서를 원하는 사람한테 공유하면 되겠죠. 여기는 공유 버튼 누르셔서 그대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린트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인쇄 버튼 눌러서 프린트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이렇게 문서를 받아서 여기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줘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사인이나 도장을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앱으로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가장 확실한 앱은 삼성 노트가 있겠습니다.
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뭐 이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요. 기능은 구매해서 쓰는 그런 앱들의 기능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PDF, JPG 변환도 가능하고 PDF에 바로 사인이나 도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서 관련 앱 중에는 이 노트만한 게 없어요. 이걸로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삼성 노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JPG 파일로 받은 문서일 경우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 있죠? 자, 이거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클립 모양이 있죠? 자, 이거 누르세요. 자, 그 다음 이미지 들고 옵니다. 여기서 바로 스캔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는 카메라에서 스캔을 했는데 이 삼성 노트 앱에서도 바로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미지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 들어가서 메신저나 인터넷으로 받은 문서나 또는 지금 금방 스캔받은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갤러리 누릅니다. 자, 원하는 문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그 문서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좀 큰 사이즈로 나와서 나중에 프린트 할 때도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테두리에 빨간색 선 나오고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빈 공간에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자, 이렇게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써볼까요? 자, 좌측 상단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쓴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만연필, 마커, 지우개가 있죠? 자, 여기서 만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만연필, 샤프, 연필, 붓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만연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굵기는 여기서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컬러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닫고 여기에 바로 씁니다. 자, 이렇게 IB96이라고 썼습니다. 자, 만약에 글씨 쓰다가 잘못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지워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손으로 다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죠? 예, 여러분 사인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문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도장을 찍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컴퓨터에서 도장 만드는 법 해서 포토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도장을 만드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도장 만들기 앱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도장 만들기 앱을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도장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여기 있는 전자결제 도장 만들기와 전자인감 도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자결제 도장 만들기부터 볼까요? 사용법은 두 개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름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하시고요. 자, 이름 썼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는 쓰지 않아도 나와요. 자, 그 다음 글꼴과 컬러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 선택을 해주시면 그 글꼴대로 미리 보기를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한글을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한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한자는 자, 커서를 여기다 찍고요. 여기서 한자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한자가 나오게 되죠. 자, 넣고요. 자, 그 다음 또 커서 여기다 터치하시고 또 한자 누릅니다. 그러면 한자가 나오죠? 또 찍고요. 자, 그 다음 또 터치하시고 한자 누르면 또 한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인자는 한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한자로 입력을 하실 때는 인자까지 써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한자 눌러주시게 되면 한자가 나오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미리 보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한자일 경우에는 서체가 한 가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한글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자는 한 가지 서체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도장 이미지가 저장이 되죠. 자, 저장됐네요. 자, 아까 삼성 노트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서를 이 클립을 이용을 해서 불러왔죠. 자, 이 상태에서는 글씨를 쓰는 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에 또 다른 그림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도장을 이 위에 다시 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밀려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얹어 볼게요. 자, 이미지를 눌러서 자, 갤러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만든 도장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한 다음 완료하게 되면 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밀려버리죠. 자, 이게 하나의 물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래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얹을 경우에는 여기서 불러들이지 않고요. 자,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메뉴를 누르시고요. 페이지 템플릿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페이지 템플릿은 바닥에 이미지를 하나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템플릿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페이지에 적용된 바닥 이미지들이 나와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 새로운 걸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불러드릴 문서 있죠? 그것을 이미지로 하나 얹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은 문서가 아니고요. 바닥에 이미지로 깔려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에 도장을 불러와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클립을 또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갤러리에서 금방 만든 이 도장 있죠? 이 도장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아무 위치에나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도장을 잡고 움직여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없고요. 항상 앞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도장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자, 나는 지금 여기에 얹으려고 하는데 이 도장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도장을 선택하면 위에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우측에 보면 점 3개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와 연동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텍스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칸에 이 그림이 채워지게 되는데 연동 해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텍스트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위치를 잡아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도장 모양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파일로 저장 해주시면 PDF라든지 삼성 노트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파일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전자인감 도장이라는 걸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도장은 약간 장난같이 그런 이미지죠. 자, 이거는 진짜 도장같이 나오긴 하지만 단점은 지금 이 전자도장같이 바닥이 뚫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삼성 노트에서 만든 걸 보면 자, 어때요? 도장 아래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비치죠. 이 도장은 이게 가능하지만 자, 여기 있는 전자인감 도장은 그거는 안 돼요. 그 대신 퀄리티는 좀 더 높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건 일본 앱이라서 이 설명들이 약간 어색합니다. 자, 그거는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 문자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쓰면 세로로 쭉 늘어 쓰는데요. 자, 이때 두 자씩 도장같이 들어가려면 이 중간 부분을 스페이스로 띄워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옆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옆 두 줄로 나오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이름 끝에 in이라고 써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장같이 나오죠. 자, 그 대신 보통 일반 도장은 이름이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러면 자,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 부분을 이쪽에다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터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죠. 약간 편법을 써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이 앱을 이용을 했을 때는 한글은 서체가 이거 하나밖에는 안 나와요. 자, 이 앱은 한문을 쓸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시고요. 한자 누르시고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 또 터치하고 한자 눌러서 또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한자로 입력을 했을 때는 이 서체를 좀 다양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런 서체부터 이런 서체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죠. 자, 어떤가요? 실제 우리가 도장을 팔 때 그런 서체같이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문자도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눌러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서체들이 많죠. 실제 도장같이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채도 있죠. 자, 이거는 문자 크기를 조금 줄여야겠네요. 자, 이런 한자 서체의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도장 만드는 앱과는 차원이 틀려요. 이건 정말 도장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서체도 있죠. 자, 그래서 한글 도장이 아니고 한자 도장을 이용할 때는 이 앱을 이용하시면 실제 도장같이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에 저장합니다. 자, 저장했죠?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불러볼까요? 자, 연필 누르고요. 클립 눌러서 이미지 누른 다음에 갤러리에 가서 자, 지금 저장돼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져온 도장과의 차이점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장의 경우는 이렇게 위에 얹어서 이런 효과는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두셔야지 되겠죠. 도장을 위에 찍지 않고 옆에 놓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안이 뚫려서 비쳐 보이느냐, 비쳐 보이지 않느냐, 그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개의 도장을 보시고요. 그때 상황에 맞는 걸로 이 두 가지 도장 앱을 이용을 하시면 거의 모든 문서에 들어가는 도장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문서를 다시 이제 팩스로 보낼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프린트해서 팩스로 보내고 하시는데 이 스마트폰 자체적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모바일 팩스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모바일 팩스로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되죠. 자, 이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 팩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접근 권한 안내 설명이 나오죠. 자, 다시 보지 않기 누르고요. 자, 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 되고요.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합니다. 사진과 미디어 파일 액세스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앱은 SK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쓰셔도 되겠어요. 자, 전체 동의하시고요.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팩스 번호가 하나 나와요. 자, 기존에 여러분이 모바일 팩스로 이용했던 번호가 있으시면 그 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규 가입하시면 새로운 번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규 가입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끝자리를 기준으로 앞에 부분만 다른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해볼까요? 자, 가입했다고 나오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팩스 번호는 이게 되는 겁니다. 해당 스마트폰을 쓰는 한은 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합니다. 자, 이 번호로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팩스를 보낼 때도 이 번호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진 문서 첨부 해볼까요? 자, 문서 첨부 누르시고요. 갤러리 있죠? 갤러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팩스 전송이 필요한 문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도 구역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정확한 구역을 다시 잡으셨으면 체크해 줍니다. 이미지 사용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자, 이거 그대로 팩스 발송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팩스 같은 거 보낼 때 앞에 표지 같은 거 많이 넣죠. 예, 이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표지 만드시려면 여기 클립 모양 하나 누르시고요. 자, 팩스 표지 누릅니다. 그러면 제목이라고 나오고 발신, 수신, 번호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제목과 발신, 수신, 상대편 전화번호하고 팩스랑 이런 거 전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래서 체크해 주시게 되면 팩스 표지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표지도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추가하려면 이 아래에 있는 클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갤러리나 또는 카메라 또는 문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팩스 발송 누르시면 자, 그래서 이 위쪽 상단에 받는 사람 번호만 입력하고 팩스 발송 눌러주시면 바로 팩스 전송이 되겠죠. 자, 이 팩스 앱은 페이지 하나당 문자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문자는 무제한같이 이용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추가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받을 때는 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에서 발송 내역과 수신 내역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바로 움직이는 사무실이 되는 거죠. 자, 요즘은 프린터에 이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프린터가 거의 대다수죠. 랜 케이블을 프린터에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프린터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프린터가 있고요. 랜 케이블을 통해서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본인 프린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프린터는 따로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할 필요 없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송을 해서 프린터를 할 수가 있죠. 이때 스마트폰과 프린터가 같은 공유기를 이용해야만 프린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프린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만 된다면 전부 이렇게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받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팩스로 전송까지 하는 전체 과정을 알아봤습니다.